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전히 인기가 높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소위 우파가 환호하고 소위 좌파가 미워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든 한간에서 말하는 윤석열 대 조국의 그 1라운드, 그것이 일단 어느 정도 끝이 났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 쪽에서는 혹은 중도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인기, 기대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토사구팽된다 하는 것을 논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단계에 거쳐서 이렇게 과정을 설명을 하죠. 제1단계입니다. 이제 좀 과거가 되겠죠. 멀지는 않은 과거입니다. 문재인 씨가 윤석열 총장에게 조국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조국 씨가 아직 그 현역으로 싸우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씨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똑같이 검찰개혁을 철저히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쪽 다 똑같이 일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조국을 엄정하게 수사했습니다. 조국은 윤석열의 검찰을 팔다리를 꽉 묶었습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일을 했죠. 이제 1단계를 진학합니다. 2단계입니다. 문재인 씨는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의 자체 개혁을 충실히 해라 그랬습니다. 문재인 씨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데 이때 조국 씨는 어느 순간 죽고 없었습니다. 이때 일은 이런 것이죠. 윤석열이 조국을 엄정하게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문재인 씨가 조국을 죽여 없앴죠. 임명권자가 되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문재인 씨 지시대로 충실히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국이 떨어져 나가고 윤석열이 남아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제3단계입니다. 문재인 씨는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을 철저히 하라. 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어떤가 하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떨어져 나가고 현재 법무부는 차관 체제로 가고 있죠. 아직 장관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에는 차관을 중심으로 소위 조국 잔당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조국 잔당이 있는 이 법무부에다가 검찰개혁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마치 1단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윤석열은 검찰을 개혁합니다. 물론 조국 수사 그쪽은 이제 맘 놓고 할 수 있다. 물론 방해는 많이 받습니다만 법무부의 조국 잔당이 검찰을 개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것은 검찰이 되겠죠.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3단계입니다. 바로 그 지금의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단계 제4단계입니다. 문재인 씨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합니다. 여기까지 문안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측 가능한 그런 장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문재인 씨는
법무부의 조국 잔당을 소탕할 겁니다. 이것이 4단계입니다. 이제 5단계로 갑니다. 문재인 씨는 이제 검찰에게 윤석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바뀌었죠. 검찰과 윤석열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문재인 씨는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수사를 철저히 관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윤석열이 양면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바로 그 앞부분에서 3단계에서는 검찰이 양면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윤석열은 검찰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5단계에서는 거꾸로 윤석열이 검찰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양면으로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때 윤석열의 입장은 어떤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그 공격을 당하는 수사를 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자보다 훨씬 참혹한 상황이 될 것이다.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훨씬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현재 시간은 3단계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가기 전까지 살 길을 만들지 않으면 윤석열은 죽는 것이죠. 이것은 최동욱 총장 때를 참고하면 됩니다. 과정은 판박이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은 3단계에서 4단계로 갈 때까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지 않으면 바로 최동욱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법무부의 조국 잔당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미 3번 단계, 제3단계까지 왔죠. 법무부의 조국 잔당의 경우에도 4단계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보다 시간이 더 없습니다. 그 더 안 좋은 조건에서 더 짧은 그 기회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먼저 문재인 씨를 공략해야만 생존 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문재인 씨를 공략한다 하는 것은 자기네와 한편인 조국 씨가 가지고 있던 그 보험,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뜻하게 되겠죠. 아마도 조국 씨하고 이 보험을 공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를 다 이들이 아무도 그 살 방도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다 거쳐서 그냥 끝까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조국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죽게 됩니다. 그 직전에 법무부의 조국 잔당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겠죠. 이제 최후의 승자는 문재인 씨가 됩니다. 원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의 숙명은 해피엔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를 다 거쳐서 이제 6단계 여기까지 오게 되는 이 사건 자체가 문재인 씨의 블랙홀인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씨는 어떻게 되는가? 그는 박근혜 판박이로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에서 6단계까지의 과정을 추론을 하면서 하나씩 확인을 해봤는데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 문제 이것은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논증을 완료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